여기자 성추행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오태환 의령군수가 1심 선고에서 군수직 상실형에 해당하는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맛과 당도로 유명한 통영 겨울딸기가 제철을 맞았습니다. 고설 재배로 생산돼 명품 딸기로 불리는 수확 현장을 취재했습니다. 10일 경남 곳곳에 눈과 비가 내렸습니다. 이에 따라 일부 도로가 통제되고 사고도 잇따랐으며 도내 31개 유치원과 초중학교는 학사 일정을 조정했습니다. 코로나19로 중단됐던 3일 민속문화제가 4년 만에 열립니다. 3일 민속문화제는 오는 28일부터 3월 3일까지 사흘간 영산면 영산 놀이마당에서 펼쳐집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경남뉴스입니다. 성추행 혐의로 재판받고 있는 오태환 의령군수가 1심 선고에서 군수직 상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오 군수는 즉시 항소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전주현 기자입니다.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결국 오태환 의령군수에게 1심 재판부는 군수직 상실형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현직 군수가 다른 기자와 공무원이 보는 공식 간담회 자리에서 평소 비판적인 기사를 쓰는 기자에 대한 불만으로 벌어진 사건으로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사건이 있은 이후에도 기자회견을 열어 정치적인 목적을 가진 배후 세력이 있는 것 같다며 피해자를 명예훼손으로 고소하는 등 범행을 반성하지 않는다며 양형의 이유를 밝혔습니다. 1시간여 진행된 재판 후 모습을 드러낸 오 군수는 즉시 항소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저희 부득의 소치로 국민들에게 심려를 끼쳐드려서 정말 송구합니다. 반드시 저희 적극적 소명을 통해서 저희들 진실을 밝히도록 하겠습니다. 피해 여기자를 지원해 재판을 진행해왔던 여성단체는 당연한 결과라며 환영했습니다. 너무 당연한 결과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정말 지금까지 1년 8개월 동안 지원하면서 정말 눈물이 나는 정도로 너무 가슴이 벌렁거리고 정말 기다려왔던 결과가 나와서 너무 다행스럽다 생각이 들고요. 선출직 공무원은 일반 형사사건에서 금고형 이상을 받게 되면 그 직을 잃게 됩니다. 선거법 위반으로 앞선 군수들이 임기를 채우지 못하고 끊임없이 보궐선거를 치러야 했던 의령군. 어느 때보다 재판 결과를 지켜보는 지역의 관심이 커지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전주현입니다. 이제는 겨울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과일에서 딸기를 빼놓을 수 없는데요. 맛과 당도로 유명한 통영 겨울딸기가 제철을 맞았습니다. 고설 재배로 생산돼 명품 딸기로 불리는 통영 딸기 수확 현장을 권정숙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찬바람이 매서운 밖과 달리 따뜻한 비닐하우스 안에 주렁주렁 딸기가 달렸습니다. 과육이 크고 당도 높기로 유명한 통영 겨울딸기입니다. 난방비 상승 등 유난히 힘든 겨울이지만 다른 지역보다 일조량이 많고 따뜻한 통영 기후여서 수월했다는 농민들. 이렇게 올해도 잘 여물어가는 딸기를 수확하는 농민의 얼굴에는 미소가 번집니다. 내륙지방보다 일로비가 좀 적게 드는 관계로 인해서 그나마 좀 수익에서도 상당히 도움이 많이 되는 것 같습니다. 농사 작황이 좋다 보니까 그래도 뭐 공판장에서도 좋은 시세를 받고 이러다 보니까 상당한 도움이 되고 저는 상당히 만족을 느낍니다. 통영 딸기는 1m 높이에서 키우는 고설 방식으로 재배됐습니다. 흙을 통해 발생할 수 있는 병해충이나 허리를 굽혀 작업하는 기존 토지 재배 방식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입니다. 여기에 스마트 농업과 벌을 통해 수정하는 친환경 관리가 더해지면서 노동력은 줄고 수확량은 늘었습니다. 통영에선 딸기 재배 농가 91%가 고설 재배로 전환하면서 수확량도 30% 정도 늘었습니다. 이에 품질도 인정받아 12월부터 5월이 제철인 통영 딸기는 창원과 부산 공판장에서도 높은 가격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다양한 지원 정책으로 농가 소득 향상과 노동력 절감을 위한 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딸기 재배 농가와
치유농업, 농촌교육농장 사업과 연계하여 6차 농업 산업 육성을 통한 부가가치 향상을 위해서도 많은 노력을 빨간 맛으로 소비자 입맛을 유혹하는 통영 딸기가 농가에도 모처럼 웃음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권정숙입니다. 제주도 남쪽 해상을 지나는 저기압의 영향으로 9일 밤부터 10일 오전에 경남 지역 곳곳에 눈과 비가 내렸습니다. 지리산 26.6cm, 산청 13.1cm, 거창 10.5cm 등 내륙 지역으로 많은 눈이 내렸으며 9개 시군 14곳의 도로가 통제되거나 미끄러짐 사고도 이어졌습니다. 경남 북서 내륙 지역에는 주말인 12일 오후 다시 눈이 예고되고 있습니다. 10일 경남에 발효된 대설특보로 도내 학사 운영도 조정됐습니다. 경남도 교육청은 유치원 1곳, 초등학교 25곳, 중학교 5곳 등 31개 학교의 학사 일정을 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이곳은 등하교 시간을 조정하거나 재량 휴업, 원격 수업이 진행됐습니다. 2023 순천만 국제정원 박람회를 50일 앞두고 한국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이 열렸습니다. 10일 열린 기자회견은 중요 무형문화재 5호 베일동 명창과 국내 인기 방송인 다니엘 린데만, 알베르토 몬디, 럭키 홍보대사 위촉식, 노관규 순천시장의 브리핑, 질의응답 순서로 진행됐습니다. 노관규 순천시장은 외국의 정원을 모방했던 10년 전 박람회와 달리 2023 박람회는 정원 산업의 미래를 제시할 것이라며 박람회를 반드시 성공 개최해 모든 노하우와 경험을 공유하겠다는 포부를 밝혔습니다. 한편 2023 순천만 국제정원 박람회는 4월 1일부터 7개월 동안 국가정원과 순천만 습지, 순천 전역에서 펼쳐집니다. 일단 너무 영광스럽게 생각하고요. 정말 순천은 저는 일 때문에 한 2-3번 정도 가봤는데 너무나 아름다운 도시고요. 그리고 독일인으로서는 저희 사실 정원 문화가 굉장히 발달한 나라인데 이제 한국에서도 이런 정말 대단한 그런 박람회 이제 볼 수 있고 또 방문할 수 있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가서 힐링할 수 있어서 너무나 좋은 주제인 것 같은데 홍보대사 돼서 너무나 영광이라고 생각합니다. 10년 만에 다시 열리는 2023 순천만 국제정원 박람회 개막이 이제 50일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지금 전남 순천은 지역의 모든 곳이 정원 그 자체의 모습으로 변화하고 있는데요. 네, 2023 순천만 국제정원 박람회 수장이십니다. 노광규 순천시장을 모시고 관련된 이야기 자세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단복을 멋지게 입고 나오셨습니다. 좀 어색합니다. 멋지십니다. 네. 자, 이제 박람회가 50일 정도 남았는데요. 먼저 소감 한 말씀 들어보겠습니다. 설레기도 하고 정말 긴장됩니다. 누가 시계를 돌리고 있는 것 같아요. 예. 정말 긴장됩니다. 근데 잘 준비하고 있습니다. 네, 자 2013년에도 또 기획을 하셨으니까 네. 올해 박람회는 어떤 차별점이 있는지도 궁금한데요. 완전히 다르죠. 2013년에는 순천만 보존하려고 이제 에코벨트 개념으로 시작했잖아요. 그리고 사실은 외국에서 베껴온 거거든요. 근데 이번에는 완전히 새롭게 우리의 힘으로 창조하는 겁니다. 비울 건 비우고. 그리고 이제 정원에 삽니다가 이번에 우리 슬로건이듯이 도시 내부로 깊숙하게 정원이 들어와 있는 형태들입니다. 이게 이제는 바라만 보는 것이 아니라 사활성으로 정원이 오는 거죠. 이게 다양한 주제를 그 안에 담고 있는 겁니다. 네. 요즘 기후위기 시대에 직면해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그만큼 순천의 생태 전략이 더욱더 주목받고 있습니다. 이번 박람회를 통해서 특히나 좀 강조를 하고 싶은 부분이 있을까요? 굉장히 중요한 지적을 해주셨는데요. 사실은 정원이라는 데가 원래가 탄소 중립, 탄소 제로, 예. 기후변화 이런 데 가장 적합한 소재 중에 하나이기는 하거든요. 그런데 그것에서 더 나아가서 이번에 순천에서는 차가 다니던 아스팔트 도로를 사계절 잔디를 입힌 정원으로 바꿔서 이번에 처음으로 선보이는 것이거든요. 이건 세계에서도 주목해야 될 일을 우리가 만든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재해 시설들이 많거든요. 저루지 이런 곳들이. 이것도 정원으로 바꿔서 대한민국에서는 처음으로 선보이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고 있는 것이 대한민국 표준이 되는 거고 새로운 이정표를 세우는 겁니다. 예. 네, 그저 관람만 하는 정원이 아니라 삶으로 들어온 그런 정원 말씀해 주셨는데 맞습니다. 지금 박람회의 핵심 콘텐츠는 어떤 것들이 준비가 돼 있을까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런 질문을 받을 때마다 제가 참 대답하기가 굉장히 어렵거든요. 왜냐하면은 정원은 거기 있는 풀 한 포기도 그냥 있는 것이 아니고 네. 다 이유가 있어서 있는 것이거든요. 그렇기는 하지만 굳이 몇 가지를 소개를 한다면
방금 말씀드렸던 도로가 정원으로 바뀐 거, 또 재해시설이 정원으로 바뀐 거, 그다음에 이제까지 그 단순하게 농업용수를 제공하거나 또는 홍수가 졌을 때 물을 흘려보내는 강이 이제는 사람들이 뱃길을 열어서 배를 타고 정원을 관람할 수 있는 이런 것으로 바뀌는 것들, 그리고 정원을 우리가 보기만 했지 하루 종일 머무르는 것은 쉽지 않거든요. 그렇죠. 예. 세계 처음으로 정원에서 하루 머무르는 가든 스테이를 최초로 하는 것, 또 전체적으로 새롭게 예전의 정원들을 리뉴얼하다 보니까 과거에 있었던 정원들이 새로운 콘텐츠와 새로운 스토리텔링을 입혀서 뭐 키즈 가든이라든가 또는 노을 정원이라든가 이런 거, 정말로 또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정원이 이제는 건강을 증진시키는 데도 대단히 중요한 역할을 해서 네. 우리나라에서 가장 긴 어신길로 만들어진다는 것. 정말 이런 말할 수 없는 콘텐츠들이 꽉 차 있는 게 이번에 정원 박람회입니다. 네. 얘기해 주신 것처럼 정원에 있는 풀 한 포기조차 허투루 만든 게 없을 만큼 그만큼 맞습니다. 의미가 있다는 얘기신데 이번 박람회가 개막을 넘어서서 단순 개막식에 그치는 게 아니라 어떤 순천의 미래 비전을 또 새롭게 제시할 수 있을 것이라는 얘기를 해주셨더라고요. 어떤 이야기인가요? 맞습니다. 이게 정원은 굉장히 중요한 것들이 아까 말씀드린 기후변화 문제도 있지만 사회 구조를 바꾸는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거거든요. 왜? 정원은 남녀노소 뭐 신분 고하 없이 다 받아들이잖아요. 이게 사회 구조를 바꾼다는 것은 곧 도시 구조를 바꾼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도시들은 미래 도시는 이렇게 만들어야 된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번에 보여주는 것입니다. 사실은 우리가 도예지 생활이라는 것들이 아파트 숲에 굉장히 바쁜 일상 속에 살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정신 건강도 대단히 문제가 많습니다. 근데 이것이 약 먹는다고 치유되는 게 아니에요. 이걸 치유하는 공간이 또 정원입니다. 그러니까 완전하게 우리가 삶의 모습들, 도시의 구조들, 그리고 구조적으로 안고 있는 도시에다 얻을 수밖에 없는 정신적인 문제들, 신체적인 문제들까지를 다 치유하는 공간으로 새롭게 재탄생시키는 거죠. 네, 알겠습니다. 끝으로 이제 순천을 방문하실 분들 그리고 시청자 여러분들께도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우리가 산업화를 이렇게 빨리 이루면서 도시들이 다 마치 풀빵 기계소의 붕어빵처럼 다 똑같습니다. 이런 도시들은 앞으로 미래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순천이 도시는 이렇게 만들어서는 안 된다. 이런 모습으로 만들어야 된다는 것을 우리가 새로운 표준으로 지금 제시를 할 거거든요. 그리고 넘어서서 여러분들이 그리는 파라다이스가 있거든요. 순천에 오시면 그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저희들이 7달 동안 열리는데 여러분들 쌓이는 스트레스를 확 날려주면서 야, 이렇게 살아야 된다. 이걸 느끼고 싶으신 분들은 4월 1일부터 10월 말까지 순천으로 오십시오. 저희들이 천국을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새로운 지표를 제시하게 될 2023 순천만 정원 박람회 저희도 한번 기대를 해보면서 꼭 방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꼭 오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창녕구는 제62회 3일 민속문화제를 오는 28일부터 3월 3일까지 사흘간 영산면 영산 놀이마당에서 개최합니다. 3일 민속문화제에서는 전국적으로 명성이 높은 국가무형문화재 25호 영산 쇠머리대기와 국가무형문화재 26호 영산 줄다리기 시연 행사 등이 열립니다. 코로나19로 중단됐던 3일 민속문화제가 다시 열리는 것은 4년 만입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